제가 인구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요.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에 대한 칼럼을 쓴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뉴욕타임스가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 썼다는 것, 그것도 칼럼으로 썼다는 것, 제목도 어마무시합니다. 뭐라고 제목을 달았나 하면요. Is South Korea disappearing? 이렇게 다 잡았습니다. 그냥 해석을 하면 한국은 소멸하나 하는 제목이에요. 대한민국 끝났다 이 뜻이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들을 쭉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가히 충격적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먼저 말입니다. 뉴욕타임스 칼럼에서는요.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이대로 가면요. 유럽의 흑사병 수준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유럽에 흑사병이 터지면서 말입니다. 진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거의 인구의 60%가 줄었다고 합니다. 인구의 60%. 인구의 60%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존율이 40%밖에 안 된다는 거죠. 100명 중에 40명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흑사병에 비교를 해서요. 대한민국의 현재 출산율 0.7%를 대입을 해보니까 부부 100상 200명이 70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0.7이라는 숫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출산율이 0.25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100쌍이 25명. 다음 세대가 되면 25명이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건 뭐 충격적인 숫자가 아닙니까? 흑사병보다가 훨씬 더 다음 세대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오죽했으면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이렇게 아예 흑사병 창궐 이후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한국의 인구가 더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칼럼은 시작을 합니다. 충격적이죠. 전 세계가 관심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도 충격적으로 줄어드니까.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0.25까지 내려갈 것이냐. 지금으로 보면요. 당연히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합계 출산율이 2022년에 0.78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이게 75년만 하더라도 4.53이었는데 지금은 0.78까지 떨어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0.84를 유지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 더 떨어집니다. 2023년에는요. 지금 3분기에 0.7까지 떨어졌습니다. 0.7까지. 0.78이 아니라 0.7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 코로나 때 2분기, 1분기를 보더라도 0.9나 0.84였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0.70까지 떨어지니까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거, 더 떨어질 거다. 게다가 말입니다. 충격적인 숫자가 분기별로 말입니다. 출생아 수가 5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분기가 5만 6천 명, 3분기가 5만 7천 명. 충격적인 숫자죠. 이게 한 분기에 2020년 1분기만 하더라도 7만 4천 명이었건 7만 4천 명, 7만 4천 명이 5만 7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시장에서 당연히 우려감을 나타냈고요. 시장에서 우려감을 나타내는 것을 지금 뉴욕타임스가 받아서 칼럼으로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입니다. 진짜 이 칼럼에서 정말 긴급 상황입니다 하는 내용을 실제로 실었거든요. 어떤 내용을 실었느냐. 흑사병보다 더 무섭다 이 말 분명히 썼는데다가요.
하나 더 나아가서 말입니다. 예, 지금 출산율이 남북을 비교했습니다. 남북을.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8이고요. 북한의 출산율은 1.8입니다. 1.8. 1.8이면 2배가 훨씬 넘는 수치죠. 그러면 우리가 0.7이면 0.7이면 30만 명 정도 되는가요? 30만 명? 예, 그러면 북한이 1.8이 계속되면요. 30만 명이 넘겠죠. 그죠? 전체 총 인구야 남한이 5천만이 좀 넘고요. 북한이 2,300만이지만 이게 점점 합계 출산율이 북한이 1.8을 계속 유지해 간다면 대한민국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당장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병력은 계속 줍니다. 2002년부터 2043년까지 실제로 보니까 41년 새에 51.5% 35만 5천 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69만 명의 군대가 35만 5천 명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군대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군은 120만 명, 120만 명. 여기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20만 명이나 됩니다. 대한민국 50만 명이 50만 명. 50만 명. 현재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전쟁 나면 버텨낼 수 있을까요? 당장 말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하잖아요. 예, 군인이 없어서 러시아도 징집을 하잖아요. 징집을 하는데 그것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징집을 했잖아요. 아무리 첨단 전쟁 한다고 하더라도요. 기본적인 군사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첨단 기술로 가봤자 기본적인 전투를 수행할 능력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북한군 특수부대가 마치 이스라엘의 하마스처럼 저 비행기나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대한민국 전역으로 쭉 빠져서 말입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뉴욕타임스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까지 문제가 있을 거다 하는 예측 말입니다. 저는 이게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 지도자라면 바로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 북한군의 병력은 120만. 거기에 북한군의 특수부대는 20만 명. 한국군의 병력은 50만 명. 아무리 첨단 기술로 무장한다고 하더라도요. 기본적인 군인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앞으로 인구가 더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우리의 군인 자원은 그만큼 준다. 반면에 북한의 군인 자원 더 는다. 그러면 북한이 남침을 하는 그런 오판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말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볼 일이 아니다. 진짜 충격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대로라면 출산율이 1.8%인 북한이 남한을 침공 안 한다는 말 이거 보장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외국의 기자가 쓴 칼럼에서도 대한민국의 저출산율을 걱정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좀 극단적으로 갔던 이야기고요. 이게 경제에서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갔던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됩니다. 경제에서도. 무슨 문제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대로면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에 3,757만 명이었던 것이 10년 후가 되면요.
508만 명이 되고요. 2067년이 된다면 1784만 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50년새에 52.2%가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1973만 명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생산 가능 인구 1% 감소 시 GDP가 0.59% 빠진다고 여러분 예상을 했을 때 대한민국 2060년에 가면 남아있을까요? 성장률이 마이너스도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 텐데요. 1%가 감소를 하면 0.59%가 떨어지는데 52.5%가 감소를 하면 2017년부터 대비해서 2067년은 어떨까요? 이래도 긴급 상황 아닌가요? 정말 긴급 상황이죠. 저는 이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도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저출산 문제는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그 말씀 강조하고 또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